자, 이제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36쪽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입니다. 여러분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은 통치구조라고 하는 것은 중앙통치구조 또는 지방행정조직, 교육과 과거제도, 군사, 군역제도를 얘기하고 정치활동은 당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실제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한꺼번에 쭉 봐야 되지만 일단은 고대국가인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만을 조합을 해서 이 시기 문제는 여러분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정치활동 순서와 비문 그리고 지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도록 나오더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화면으로 가셔서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최초의 국가를 배워왔습니다. 여기는 단군 신화만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고 제가 기억을 도우면 단군 왕조의 고조선, 기자 왕조의 고조선, 이만 왕조의 고조선 세 개가 있었더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기 국가라고 하면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었고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기록이 전부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억을 약간 도우면 약탈 경제 그러면 어느 나라였죠? 그렇죠. 고구려죠. 책화 그러면 동해. 재정 분리인 이 시기에 특히 소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사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의 국가가 삼국시대인데 여러분 삼국시대는 어떤 나라였어요? 그렇지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와 백제라고 하는 나라와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데 이들 세 나라는 왕권이 강했던가요? 약했던가요? 그렇죠. 왕권이 강하지요. 왕권을 강화하려면 무슨 일이 필요했더라? 첫째, 불교를 수용하고 두 번째, 율령을 반포하고 세 번째, 체제를 정비하고 네 번째, 정복활동이 활발해야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갔을 때는 왕권이 강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그 네 가지였었죠. 이 중에 하나라도 갖기 시작하면 고대 국가가 시작되었다. 다 갖추면 고대 국가가 완성되었다. 그 위에서 전성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1세기 또는 2세기 태조왕 때부터 여러분 태조왕은 53년부터 146년까지 왕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의 내용인데 이거 김부식이라고 하는 분이 술에 취했음이 틀림이 없죠. 그렇게 오랫동안 왕위에 올라있을 리가 없는데 뭔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신라는 4세기 내물왕 때부터 방금 얘기 들었던 율령반포, 불교 수용, 체제정비, 정복국가적 성격이 나타났다. 얘기를 우리는 고대 왕국이라고 불렀고 고대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권국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들은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정치활동 순서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왕의 업적을 다양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외워도 점수와 직결이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그래프를 그래서 정리를 해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사력이 강한 고구려 그리고 경제력이 강한 백제 그리고 정신력이 강한 신라라고 하는 나라 중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당을 끌어들여서 통일을 했더라. 이게 바로 통일신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지요. 중대와 하대로 나눠졌다. 상대, 중대, 하대. 여러분 중대와 상대는 왕의 혈통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는 성골이, 여기는 진골이. 그러면 성골이 뭐고 진골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대였다. 저 북쪽에는 고구려 부흥운동 속에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다라고 정리해봤고 발해는 어느 나라 요소를 찾는 것이 출제자의 대상이더라. 그렇지. 고구려적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전제 왕권을 어떻게 강화했느냐 그리고 민족을 어떻게 융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하대는 중앙에서 왕이 쟁탈전을 벌였기 때문에 중앙은 지배를 벗어난 자들이 지방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했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렇지. 호족입니다. 이 호족이라는 자는 바로 육두품과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으로 가보면 호족, 육두품 그리고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개인주의적 성격을 지녀서 중앙 지배를 벗어난 이들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후백제라는 나라를 견훤히 건국하고 후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하고 나라 이름을 후 고구려 또는 마진, 태봉으로 바꿨지요. 관심법을 썼다고 그랬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지요. 그리고 틀리면 법봉으로 때려 죽였으니까. 이게 900년, 이게 901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로 전락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나 다 호족과 육두품이 지방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나라를 세웠지만 아직도 호족들이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를 다시 보면 항상 출제 대상은 정치활동 순서를 묻는 문제였더라. 사랑해야 된다. 정치활동 순서. 이와 함께 비문도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 이와 함께 지도를 또 이해해야 된다. 제가 직접 지도를 그려 보이고 우리 교재로 확인 학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고구려적 요소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는 전제 왕권의 강화와 민족 융합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는 호족과 육두품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일로 가면 왕권이 강화되는데 왕권을 강화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뭘 갖춰야 되지요? 그렇지요.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체제를 정비하고 정복적 성격을 지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고구려는 태조왕 때 고대국가가 시작되어서 두 차례 우여곡절 끝에 위기를 겪다가 결국은 전성기를 이루고 서서히 망해갑니다. 이게 5세기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의 일입니다. 시작은 고구려가 먼저 했죠.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3세기 고이왕 때 시작해서 바로 전성기를 이루고 위기를 맞이하다가 계로왕 때 괴롭게 죽으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왕 때 중흥을 이루려다가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래프와 신라는 가장 늦게 시작을 했으나 결국은 두 나라 싸움에 딱 엎드려 있다가 결국은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를 이루고 통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뭘 것이냐? 제가 여러분 백제사로 학위를 받았다고 그랬죠. 백제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옆에 놓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부하기가 아주 난감합니다. 외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려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고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일단 미리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4색입니다. 여러분 요거 빨간색이 어느 나라의 흥망이지요? 그렇지, 고구려지요. 노란색이 어느 나라지요? 백제지요. 파란색이 신라지요. 그러면 4세기는 백제가 전성기, 고구려 위기, 신라는 스타트하고 있다. 여기 5세기는 고구려가 전성기, 백제 위기, 신라는 꿈틀거리고 있다. 여기는 6세기인데 6세기는 신라가 전성을 이루고 백제는 급락하고 고구려는 서서히 망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저하고 외우는 거예요. 여기는 4세기, 5세기, 6세기가 지도로 표현돼야 되고 항상 출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고구려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고구려는 자, 1. 함께 외우셔야 돼요. 태조왕입니다. 그리고 2. 고국천왕이 발달시키더니 동천왕 때 와서 위기, 그리고 미천왕 때 성장, 그리고 고국원왕 때 전사하면서 위기, 그리고 소수리망, 그 뒤를 이은 광개토왕과 장수왕을 거치면서 전성기를 이룬다. 여기가 전성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태조왕,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리망,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이루는데 몇 세기였더라? 그렇지요. 5세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장수왕의 아들이시는 조다입니다. 여러분 왕력표를 보시면 조다라고 나오지요. 저 뒤에 왕력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왕은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야.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 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죽어버렸죠. 그래서 조다입니다. 우리가 조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왕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병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문자왕한테 먼저 왕위를 물려줬더라. 그리고 10번째 우리는 영양왕. 영양왕은 중국 수나라를 격퇴시키는 등 굉장히 힘을 발휘했으나 큰 나라와 싸운 여파로 서서히 망하고 결국 영유왕은 중국을 방비하기 위해서 담을 쌓다 망했고 결국은 보장왕 때 당나라와 싸워서 이겼으나
망해버렸다. 이게 고구려지요. 여러분 고구려 그래프가 이겁니다. 저하고 함께 업적을 외워보는 거예요. 자, 함께 외워봅니다. 태조왕,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리왕, 광개토왕과 장수왕. 이 두 왕은 지도를 통해서 전성기니까 함께 보기로 하고, 이게 문자왕, 그리고 영양왕, 영료왕, 보장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함께 외웁니다. 1.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그려보면서 업적을 적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합니다. 그러면 정복 활동이 있죠. 고대 국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게르부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합니다. 게르부라고 하는 부예요. 원래 고구려는 5개의 부입니다. 고구려는 소노부, 관노부, 게르부, 전노부, 숙노부라는 5개의 부족이 뭉쳐 있다가 원래 소노부에서 연맹왕국 때 왕이 나왔으나 고대 국가가 되면서 게르부의 고씨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그랬죠. 이 게르부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고 옥저를 정복했다. 그리고 고국천왕은 여러분 을파수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진대법이 뭘까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거지에 이자 붙여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부라는 것을 오부라는 행정조직으로 바꿨다. 즉 오부족이라는 것을 행정조직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이 강화되었고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진대법 오부의 형성. 그리고 동천왕은 중국의 오나라와 가까이 지내다가 위나라의 침입으로 위기에 몰렸다. 위기죠. 주춤했죠. 미천왕은 서안평을 점령하고, 여러분 서안평이라는 것은 어디냐? 여러분 여기입니다. 서안평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문화가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했다. 그리고 낙랑과 대방을 없애버렸는데, 여러분 낙랑과 대방이 뭐냐 하면 이전에 우리는 한 군현이 여기에 설치가 되었었죠. 한 사군은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토군이나 토착 세력의 반항으로 나머지는 쫓겨가고 낙랑군만 남았다가 나중에 쫓겨난 지역에 대방군이 설치가 되었는데 낙랑군과 대방군을 없앴으니까 제법 강하지요. 미친 듯이 날뛰면서. 그러니까 미천왕이지.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과 대방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고국원왕은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에게 전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백제가 전성기일 때 고구려는 위기지요. 이게 고국원왕이 전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동천왕이지요.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에게 전사하면서 고구려가 주춤, 그리고 소수리망 때 모든 제도를 마련해서 왕권이 강화됩니다. 이 얘기 세계까지는 무조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왕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체제를 정비하고 정복적 성격을 지녀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정복적 성격 지녔죠. 체제를 정비하면서 특히 이때는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합니다. 율령 반포, 체제 정비, 즉 태학 설립, 그리고 불교를 공인했더라.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갖춰진 뒤에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전성을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장수왕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쪼다지요. 쪼다의 아버지 장수왕, 쪼다의 할아버지 광개토대왕, 쪼다의 아들 문자왕, 문자왕의 정조 할아버지 광개토왕이죠. 문자왕은 부여를 점령하면서, 여러분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중 부여를 정복하면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졌댔습니다. 부여 정복. 영양왕은 중국의 요소, 여러분 요소는 여기 요하강이 있고 요하강의 서쪽을 요소라고 하지요. 요소를 선제 공격했다가 중국 수나라의